계속해서 뉴스파이치기 이어갑니다. 충북 진천의 모 요양병원의 40대 이사장이 자신의 남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요양병원의 업무 일지를 수차례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오늘 뉴스파이치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인지요? 이제 우리 주변에 요양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요양원에서 폭행 사고라든지 뭐 이제 강금 폭행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에서 사실 이제 그 환자한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남편의 이제 그 환자로부터 이제 그 칼에 찔리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면서 이것을 결국 어때 서류를 이제 조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한 진정제의 양보다 좀 적게 위조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지웠다고 그럽니다. 먼저 그 기록 자체를 좀 바꿨다는 투약 거군요. 일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환자한테 어떤 뭐 약을 투여했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그 과다 투여하니까 이것을 이제 지운 거죠. 그런 일지들을. A씨 사건을 파헤치기 전에 이 남편인 B씨가요. 그 전에 환자를 미리 폭행을 하고 진정제를 앞서 과다 투입했다고 하던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건 시작은 그 부인은 이사장입니다. 그 남편이 이제 간호사 출신으로 이제 그 행정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요. 2014년 7월 15일께죠. 진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시면서 환자를 그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을 하고요. 거기서 발과 다리를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압한 뒤에 여러 차례 폭행도 하고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A씨가 여자 이사장, 아내인 거고 부인인 거죠. 네, 남편인 B씨가 행정원장이죠.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하고 그렇습니다. 진정제를 과다 투약한 것이죠. 주도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B씨가 왜 이렇게 환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지 또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A씨는 2013년부터 이제 진천에서 이제 요양원의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간호사 출신인 남편 그 40대 B씨는 이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발단은 2014년 7월께 이제 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이제 그 칼을 휘둘리면서 이제 이 행정원장 허벅지가 찔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보복, 앙심을 품으면서 이제 그 칼을 휘둘렀던 그 C씨를 정신병원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과 다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 제압한 거죠. 폭행도 하고요. B씨는 이때부터 20여일간의 의사 처방전 없이 그 간호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진정제를 과다 투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벌인 소동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B씨는요, 이 환자분에게 또 몇 차례 진정제를 또 얼마나 투약했는 건가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 상당히 많죠. 그렇죠. 투약을 했고요. 24시간 병동 업무일지를 쓰게 돼 있는데 이 투약 기록을 함부로 지운 혐의를 받고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 B씨가 환자에게 투여한 진정제 성분이요, 염산 클로로프마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것은 페노사이아진이라는 붙어 합성된 아주 최초의 정신 그런 안정제고요. 대표적인 정신병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약 전명은 염산 프로마진이라고 그러고요. 흰색 또 미향색을 나타내는데요. 인공 동면제나 진정제를 쓰고 있고요. 또 동면제 마취, 수술 후 해열이나 뭐 외상 후의 쇼크 예방 등에 쓰여지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약이죠. 또 모든 약은 또 보통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부작용으로 이제 백혈구, 감소증, 황달 뭐 이런 것까지 나타나니까 현기증, 피로감까지 나는 이거 후유증이 아마 그 강금 폭행 당하면서
이 20여일간 과다 투여를 당한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황달도 나타날 수 있었겠고요. 현기증 상당히 뭐 심한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하루 이제 PC 복용량은 그렇죠. 얼마나 행정원장은 돼요? 네. 간호사 시켜가지고 최대 복용량이 뭐 1000mg입니다. 하루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20일 동안에 뭐 의사 처방 없이 염산 클로로프로마진은 매일 그 1600mg을 갖다가 이제 그 투약을 했으니까요. 네. 상당히 많은 얘기죠. 과다 투약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요. 이 CCC는 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다 투약으로 됐으면 이 네. 환자의 건강 상태 물론 역시 우려해야 될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과다 이제 그 진정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자는 거죠. 자다 보니까 그 과수면 상태가 빠졌기 때문에 네.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요. 건강이 급속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같은 해 9월에 다른 병원에 옮겨졌을 때는 뭐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약의 과다 투약으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저 의식까지 현재 예. 없는 상태 참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병원 이사장인 이 A 씨는요 네. 어떤 식으로 본인의 남편의 이 투약 기록을 조작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원장이 남편이다 보니까 네. 이런 과다 투약 사실을 또 알았고요. 네. 간호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숨기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해 7월부터 20여일간 의사 처방 없이 그 진정제 투약한 이 사실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병동 일지를 갖다가 15차례나 이제 변조한 거죠. 이거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제 병원 그 이사장실에서 업무 일지에 기재된 그 이제 환자의 그 어떤 진정제 투약 부분을 네. 이제 삭제하는 방법으로 썼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남편의 비위는 물론 자신의 그렇습니다. 범행까지 동시에 두 부부가 이제 들통이 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됐는데요. 어떻게 현재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죠? 남편 B 씨는 지난해 이제 8월 의료법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현재 징역 10개월 그 실형을 받고 이제 그 구속 수감돼서 복역 중에 있고요. 네. 사문서 위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그 부인이죠. 이사장 그 A 씨 역시 징역 1년에 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어떤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두 부부 중 아무래도 사문서를 위조한 A 그렇습니다. 씨 이사장이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 예.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구속된 B 씨가요. 항소심을 주장하다가 기각당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제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네. 이제 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물 처방은 의사 처방에 따랐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했지만은 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적법하게 채택된 그 어떤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약품 투약은 그 피고인 지시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 간호사들은 그 행정원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사지를 결박한 상태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이제 폭행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정신병 그 전문 의약품을 과다하게 이렇게 이제 환자에게 먹인 것이 이제 그 상당히 재질이 불량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인정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네. 이 남편은 폭행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약물을 또 과다 투약해서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형량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과 네.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혼자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약물 투여, 과다 투여를 이렇게 행정원장으로 지시한 부분이 더 재질이 나쁘죠. 쟤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우려고 사문서 이제 위조까지 하고 그 이제 일지까지 이제 없애는 네. 뭐 이런 그 위변조까지 한 이런 부인 이사장이죠. 이분도 뭐 결코 행위는 남편 못지않게 나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나라 이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요양병원과 관련된 관련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주변에서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니 자기 모친이 네.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에 뭐 이제 그 뼈에 금이 간 그런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서 굉장히 네. 분개했던 그렇죠. 그런 그
기억도 이제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또 주변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양병원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치매나 어떤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병원을 다 보내지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나쁜 말로 현대 고려장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도 하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내 부모 또 라고 생각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사실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천의 이렇게 요양병원처럼 이 경우는 본인이 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이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네. 허벅지를 찔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발단이 돼서 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는 뭐 사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뭐 그 흥분했을 때는 감당 못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반드시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진정제 같은 걸 투약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또 요양관리원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폭행과 약물을 강제 투여한 남편과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 변조까지 한 아내의 불법 행위로 결국 두 부부가 나란히 수감 생활을 금치 못하게 됐는데요. 심신이 아픈 환자를 보듬어야 할 병원의 대표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정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